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발표된 GPT-4 옴니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같이 LLM에게 전달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LLM을 응용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GPT-4 옴니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오픈 AI에서 발표한 플래그십 모델로 GPT-4 후속 모델로 현재 현존하는 LLM 중에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기존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텍스트 외에 이미지, 음성까지 잘 처리를 하게 되면서 진정한 어떤 가상비서, 진정한 어떤 AI 느낌으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GPT-4 옴니 모델을 이용해서 멀티모달 LLM 구현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 과정에 관한 API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 오픈AI 공식 도큐멘테이션에서 이 비전 부분에 오픈AI 측에서 GPT-4.5를 이용해서 비전을 사용하는 예시를 설명해 놓은 문서를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GPT-4 옴니 이전에도 GPT-4V라고 이제 GPT-4를 비전에 맞게 약간 구조를 바꾼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더 최신의 더 좋은 성능의 GPT-4 옴니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본 예제 같은 경우 이제 GPT-4 옴니 모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GPT-4 옴니와 GPT-4 비전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이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존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많은 부분은 사실 이미지나 뭐 음성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텍스트라는 이제 단일 입력 방식에 제한받던 LLM의 능력을 훨씬 더 확장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LLM에게 전달해서 LLM이 그 전달한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LLM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웹상에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 웹상에 있는 이미지 링크를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로컬 환경에 있는 이미지를 베이스 64로 인코딩해서 그 인코딩된 텍스트로 이미지를 전달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이제 유저 프롬프트, 시스템 프롬프트, 어시스턴트 메시지에 전달될 수 있는데, 지금은 초기 버전이라 시스템 메시지에 이미지를 넣는 거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추후에 시스템 메시지에도 이미지를 넣을 수 있도록 확장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유저 메시지 쪽에만 이미지를 전달해서 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미지 URL을 통해서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같이 넘기는 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챗 컴플리션 API의 create 펑션에 모델을 GPT-4 옴니로 지정해 주시고, 여기 콘텐트 부분에 타입 텍스트 부분에는 사용자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타입을 이미지 URL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미지 URL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이런 이미지가 이쪽 URL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와 이 프롬프트를 같이 넘겨서 요청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GPT-4 옴니가 이 이미지랑 이 프롬프트를 함께 결합해서 답변을 생성해 주게 되고요. 네, 그래서 GPT-4 옴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질문에 가장 잘 대답을 하고, 그 이미지 내 객체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어떤 정확한 위치,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이미지가 있고 뭐 여기 방이라고 한다면은 의자 같은 게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의자가 이미지 내에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하듯이 그렇게 이미지 내 정확한 위치까지는 아직 답변을 잘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델이 이제 잘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모델이 할 수 있는 거랑 모델이 못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프롬프트를 같이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미지 URL을 이용해서 요청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방식으로는 이제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서 저희가 로컬 환경에 있는 이미지를 베이스 64 인코딩해서 모델에게 전달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역시 코드와 함께 살펴보면은 베이스 64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로컬 환경에 있는 이미지 패스를 지정을 해서 그 패스에 있는 이미지를 읽어온 다음에 베이스 64 인코딩해서 베이스 64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64 스트링으로 인코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64로 인코딩 해놓은 상태에서 요청을 할 때
이미지 URL 부분에 이런 식으로 베이스 64 인코딩한 스트링 값을 프롬프트랑 같이 넣어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컴플리션 API가 그 베이스 64 인코딩된 스트링을 인식을 해서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같이 고려해서 답변을 해주는 형태가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하나랑 이미지 하나를 연동해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하나랑 이미지 여러 개를 요청을 보내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처리한 형태로 질문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렇게 메시지 리스트 안에 첫 번째 타입 텍스트로는 저희가 넣을 프롬프트 지정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들이 뭐냐, 이 두 이미지 간의 차이가 있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이 리스트 안에 이미지 URL에 넣고 싶은 이미지를 여러 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 아까 살펴본 이 똑같은 이미지를 두 번을 넣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넣어서 처리를 하고 싶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GPT-4 옴니가 여러 개의 이미지에 대한 답변을 독립적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옵션인 이미지를 처리할 때 퀄리티를 지정을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디테일이라는 매개 변수 쪽에 그 퀄리티를 로우, 하이, 오토 이렇게 세 가지로 지정을 할 수 있고 따로 특별하게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오토 설정으로 GPT-5 옴니가 자동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이때 만약에 명시적으로 로우 모드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저해상도 모드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미지를 512, 512 사이즈의 정사각형 이미지로 저해상도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GPT-4 옴니가 처리를 하게 돼서 이제 빠르게 처리하고 토큰 사용량을 많이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 이 저해상도 옵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하이라고 옵션을 설정하면은 고해상도 모드가 활성화되면서 고해상도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여러 개의 512, 512 사이즈의 그 크로핑한 이미지로 바꾸는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어떤 큰 정사각형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512 하나, 512 하나, 512 하나 해서 이렇게 512 사이즈 정사각형 4개로 크로핑해서 처리를 하는 형태가 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해상도 모드로 처리할 경우 512 정사각형 여러 개 크롭한 거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그의 크롭한 개수에 비례해서 토큰 사용량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은 오토 모드로 자동으로 하이로 할 건지 로우로 할 건지 GPT-4 옴니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명시적으로 하이 모드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요청할 때 디테일 부분에 하이라고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미지 관련해서 조금 더 빨리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이미지를 넣기 전에 저희가 먼저 크로핑해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작게 한 다음에 넘겨주면은 GPT-4 옴니가 그 내부적으로 크롭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로우 모드로 저해상도로 처리를 할 경우에 512, 512 픽셀 보다 작은 이미지를 추천을 하고 고해상도 같은 경우도 뭐 무한정 큰 거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짧은 변이 768 픽셀, 긴 변이 2000 픽셀 미만의 이미지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를 API 요청으로 넘긴 거는 모델이 답변을 생성한 이후에 오픈AI 서버에서 즉시 삭제를 한다라고 하고 네, 그래서 GPT-4 옴니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랑 같이 요청을 해서 멀티모달 LLM 답변을 생성하는 걸 살펴봤고 네, 그런데 현재 GPT-4 옴니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GPT 옴니가 잘 못하는 거를 요청을 하면은 당연히 생성 결과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GPT-4 옴니가 잘 못하는 거에 대한 인지를 먼저 하고 있는 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의료 이미지, 어떤 CT 이미지 같은 걸 해석하는 데는 아직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료적인 조언 같은 데 활용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어, 한국어 같은 어떤 라틴 계열이 아닌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텍스트, 회전되거나 이렇게 좀 변형되어 있는 이미지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실사 이미지가 아니라 실선이나 점선 같은 이런 좀 추상적인 그래프 같은 걸 이해하는 데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내에 어떤 위치 정보 같은 공간적인 추론, 그리고 파노라마 이미지나 어안 렌즈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미지 자체만 놓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 파일 이름이나 그런 메타데이터는 활용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캡처를 푸는데 이 GPT-4 옴니 같은 걸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 캡차 같은 거는 풀지 못하도록 따로 작업을 해놓았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GPT-4 옴니 사용 비용 같은 경우는 텍스트 입력과 마찬가지로 그 토큰당 비용이 측정되고 과금이 되게 되는데, 그때 디테일 로우 모드로 사용하면은 명시적으로 85 토큰이 소요되게 되고, 이제 디테일을 하이로 하게 될 경우 이미지 사이즈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크롭되는 이미지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크롭되는 이미지 개수가 많을수록 토큰 사용량이 그에 비례해서 더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하이 모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더 큰 이미지에 대해서 더 많은 토큰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청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영상 촬영 시점 기준인 2024년 5월 기준으로 자주 질문하는 frequently asked question을 정리를 하면은 GPT-4 옴니 모델의 이미지 기능을 파인튜닝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지금 현재는 GPT-4 옴니 이미지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기능은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데모에서는 GPT-4 옴니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도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이미지 생성 기능은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 이미지 생성을 하려면 별도의 오픈AI 달리 API로 생성을 해야 되고, GPT-4 옴니 같은 경우는 이미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미지를 넘겼을 때 그 이미지를 인식하고 안의 정보를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원하는 파일 유형은 PNG, JPG, WebP,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없는 GIF, 이런 확장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이미지 업로드하는 거는 이제 20메가 이하 이미지만 가능하고, 그리고 업로드한 이미지는 따로 오픈AI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자동으로 삭제되고, 네, 그리고 그 오픈AI 계정 레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비전 API 한도가 있고, 그리고 어떤 파일 이름 같은 메타데이터는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당연하지만 넘기는 이미지가 뭐 되게 흐릿하다거나 너무 작거나 이러면은 그 GPT-4 옴니 모델이 잘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 딱 보고 이미지가 명확한지 흐릿한지 그런 걸 기준으로 GPT-4 옴니도 그냥 평균적인 인간과 비슷한 이미지 이해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GPT-4 옴니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같이 넘겨서 멀티모달 LLM을 구현을 해서 이미지랑 프롬프트를 같이 결합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API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이제 실제 콜앱 코드를 통해서 이 GPT-4 옴니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받아서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이 GPT-4 옴니 비전 API를 이용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같이 인풋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을 실제 콜앱 예제 코드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파일 수정 권한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 파일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 눌러서 사본 파일을 먼저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사본 파일이 생성된 상태에서 pip install OpenAI로 오픈AI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영상 촬영 시점 기준으로 지금 2024년 5월 기준으로 네, 오픈AI 라이브러리 1.30.1 버전으로 예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API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여러분의 오픈AI API 키를 지정을 하시고 이쪽 셀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테스트 이미지로 이렇게 어떤 들판에 나무로 된 길이 이어져 있는 이런 이미지를 GPT-4 옴니한테 프롬프트랑 함께 보여줘서 답변 결과를 받아와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오픈AI 클라이언트 설정하시고 첫 번째 방식으로 이미지 URL로 같이 넘기는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 이미지가 이쪽 URL에 있기 때문에 네, 이쪽 URL 웹상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 URL을 같이 넘겨주고 그때 모델 GPT-4 옴니 설정한 다음에 텍스트 프롬프트로는 이 이미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이 이미지에 대해서 GPT-4 옴니가 답변해주는 내용을 보면은 이 이미지는 뭐 나무로 된 길이 있고 하늘은 파랗고 흩어진 구름이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 해당 이미지 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미지 URL을 같이 넘겨서 멀티모달 비전 구현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로컬 환경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한 다음에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서 그 베이스 64 인코딩된 이미지 형태로 같이 넘겨서 결과를 받아올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위에서 해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랑 프롬프트로는 이미지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건데 그때 이미지 URL로 넘기는 게 아니라
JPG 파일을 베이스 64 인코딩 한 다음에 넘겨서 결과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먼저 이 해당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걸 눌러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 파일 이름을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 JPG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해당 JPG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왼쪽에 콜앱 폴더 버튼 누르고 이 업로드 버튼 눌러서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이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 JPG 파일을 콜앱 환경에 업로드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콜앱 환경에 이 테스트 JPG로 지금 이 이미지가 업로드된 상태에서 그 해당 이미지 패스에서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서 그 베이스 64 인코딩한 이미지를 프롬프트랑 같이 GPT-4 옴니한테 요청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해당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작성을 해주게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GPT-4 옴니한테 넘기는 두 번째 방식인 이미지를 읽어온 다음에 베이스 64 인코딩해서 그 베이스 64 된 인코딩 이미지, 그러니까 베이스 64 인코딩 되면은 네, 이런 형태의 베이스 64 스트링 형태로 같이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64 인코딩에서 넘기는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멀티플 이미지를 처리하는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GPT-4 옴니 모델에 이미지를 하나만 같이 넘기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의 이미지를 이 메시지 배열 안에 보내면은 한 장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데요. 테스트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 해당 이미지를 두 개를 전달을 하고 그때 프롬프트로 이 이미지들이 뭐고 이 두 개 이미지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프롬프트 요청을 했을 때 그때 리스폰스로 두 개 이미지는 같은 이미지고 역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쭉 만들어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이미지를 넘겼을 때 그 이미지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결합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GPT-4 옴니에게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디테일 파라미터에 하이로 설정할지, 로우로 설정할지를 지정을 해서 로우로 설정할 경우 그 해당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걸 512, 512 사이즈로 리사이징을 해서 처리를 해서 토큰 사용량이 적고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이해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하이 모드로 하면은 512, 512 사이즈 여러 개로 크롭을 해서 그 크롭된 개수에 비례해서 사용 토큰은 늘어나지만 성능은 더 좋게 해서 이렇게 디테일 파라미터에 로우나 하이를 설정할 수 있었고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기본으로는 오토로 들어가서 GPT-4 옴니가 그 적절하게 내가 하이로 사용할 건지 로우로 사용할지를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하이 모드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 이렇게 디테일을 하이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미지 한 장을 더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링크에 있는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올라와 있는 사람 5명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 이미지를 토대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고요.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넘기고 해당 이미지에 대해 설명해줘 이렇게 프롬프트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은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 이미지에는 5명의 사람들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고 테이블에는 화려한 주황색 꽃장식이 놓여 있으며 테이블본은 노란색이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각자의 휴대전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안은 밝고 창문으로 자연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성 1명은 정장을 입고 있고 나머지 4명의 여성은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편안해 보이며 사람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거나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이미지에 대한 거의 완벽한 설명을 해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로 해당 이미지 안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될 경우 네, 이미지에는 남자 1명과 여자 4명이 있습니다 해서 이 이미지 안에 정보를 잘 해석해서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GPT-4 비전 API 프라이싱 링크 눌러보시면은 이쪽에서 내가 어느 정도 크기 이미지를 요청을 할 때 그때 GPT-5가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렇게 미리 추정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로우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큰 이미지에 대해서는 비용을 조금 더 아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GPT-4 옴니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처리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부과될지를 미리 알아보고 싶으시면 이쪽에 프라이싱에 해상도를 입력을 해서 한 장당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를 미리 추정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GPT-5 비전 API를 이용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멀티모달 형태로 이미지를 GPT-4 5한테 같이 넘겨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고려해서 답변을 얻어내는 과정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GPT-4 옴니 모델을 잘 활용하시면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결합해서 어떤 더 훨씬 실용적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